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의 모습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바로 성료로 끝난 임영웅님의 이번 2023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비해서는 임영웅님의 이번 콘서트 모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SNS라던가 이런 블로그라던가 사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대중들, 그러니까 영웅시대 분들의 자녀분들께서도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에 오시는 경우도 너무 많고 실제로 공연을 즐기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야말로 세대의 대통합을 이뤄냈다라는 평가를 이미 예전부터 한껏 받아왔었던 아티스트이긴 하지만 그 위상이 한 번 더 진면목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음 콘서트 티켓 일정 맞습니다. 바로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임영웅님의 콘서트 광주 콘서트 티켓팅이 또 우리 코앞으로 부쩍 다가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2023년 신년에 시작되는 첫 주말 1월 5일부터 1월 7일 날 진행되는 광주 콘서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더욱더 뜻깊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연말쯤에 진행되는 콘서트도 의미가 깊지만 특히 광주 콘서트 같은 경우도 새해, 신년을 맞이하는 콘서트로서 많은 분들이 더욱더 가슴 설렐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광주 콘서트 티켓팅이 드디어 좌석 공개가 완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임영웅님의 이 상암 콘서트 소식 때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리 아티스트의 콘서트장을 진짜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꼭 가고야 말겠다. 그야말로 의지가 아주 그냥 활활 타오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임영웅님의 콘서트 광주 콘서트 티켓팅이 이제 11월 16일 날 목요일 날 진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 가능할까요? 물론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다가 임영웅님의 이번 광주 콘서트 티켓팅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만 뭔가 좀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제는 그냥 튕기지 않고 접속되는 것만으로도 운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들 만큼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티켓팅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개된 좌석을 보면 임영웅님의 배려심을 또 알 수 있어요. 자, 메인 스테이지는 기존과 똑같이 전면부에 있습니다만 이게 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360도 무대를 위한 임영웅님의 배려가 눈에 보이죠. 그런데 사실 요 1, 2, 3, 4번, 5, 6, 7, 8번, 90, 11, 12번 요 12개 지역 R석으로 분류되고 SR석으로 분류되고 VIP석으로 분류되는 이곳은 그래도 임영웅님의 360도 모습을 굉장히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바로 계단식 관람석 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계단식 관람석 사실 임영웅님의 기존 콘서트 때는 역시나 굉장히 멀리 위치해서 아쉽긴 했지만 그때는 양 사이드에 이렇게 임영웅님의 대형 패널이 설치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의 이 삼각형 무대 위에 머리 위에 이렇게 세 방향으로 대형 스크린이 위치가 됐었죠. 그건 아마 임영웅님의 360도 무대에 따른 특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360도가 아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세로로 긴 형태의 공연장에선 특히 컨벤션 센터가 주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죠. 과연 무대가 어떻게 설치가 될 것이냐. 그래서 이번 대구 콘서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구 콘서트가 드디어 360도 무대가 아닌 임영웅님의 첫 번째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 현장이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 삼각형에만 똑같이 대형 패널이 설치가 될 것이냐, 기존처럼 양 사이드에도 설치가 되고 이 콘솔 박스, 중앙 제어 시스템 장치 위에도 공중에 임영웅님의
엄청난 초대형 LCD판이 설치가 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존 서울 공연처럼 여기에만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중앙부에도 엄청나게 큰 대형 패널이 전 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단식 관람석에 대한 배려도 배려지만 특히 이번에 임영웅님의 요 서울 콘서트 때 보면 이 삼각형 모양의 360도 무대 위에 있었던 대형 패널이 정말 엄청나게 시선을 끌어당겼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요런 사진들을 보면은 아마 요 부분이라고 좀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임영웅님의 무대 위에도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이 있지만 그 주변에도 1번, 2번, 저쪽 앞으로 3번 세 방향 모두 다 많은 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패널이 무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공중에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대단한 기술력이거든요. 불과 작년에만 해도 이런 엄청난 대형 패널 설치를 못했는데 아마 CJ ENM의 공연팀의 최첨단 기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널이 아마 기존에는 요 360도 삼각형 무대의 모양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설치가 됐다면 아마 이번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기 가운데에도 뒤에 계신 분들을 위한 초대형 무대가 보이는 이 스크린이 요 공중에 요 모습처럼 설치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 배려를 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무대를 설치한다라는 거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또 역대급의 무대 설치가 이루어지고도 남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 말씀 안 드릴 수 없죠? 자, TNK 팩토리에서 진행하는 아이돌 챔프와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기상 결선 투표가 드디어 오픈이 됐습니다. 자,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특히나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인기상 부분에 방탄소년단, 스트라이키즈 등등 많은 아이돌 그룹과 함께 후보에 올라가 있고 압도적인 투표 결과를 보여줬는데 자, 결선 투표가 또 한 번 진행이 됩니다. 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아시다시피 필리핀 아레나에서 무대를 갔기 때문에 우리 임영웅님이 꼭 수상을 해야 하는 아주 글로벌한 무대의 장이기도 하며 임영웅님의 Do or Die를 선보이는 또 해외의 첫 글로벌 무대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투표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하고 이 투표 참여로 인해서 임영웅님의 또 수상받을 수 있는 많은 기록들이 나뉘게 된다. 그러니 꼭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 결선 투표에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 탑10 이미 나타났다. 신곡 순위권 연이어 석권했다. 자, 가수 임영웅이 최근 발표한 신곡으로 유튜브 뮤직비디오 인기 순위 탑10을 차지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14일 기준 유튜브 자체적으로 임영웅님의 신곡 Do or Die의 뮤직비디오 인기 순위는 4위, 모래알갱이는 6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Do or Die 오피셜 뮤직비디오 영상은 조회수 495만 회를 돌파했고요. 아마 조만간 500만 회를 넘어 1000만 뷰까지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임영웅님의 많은 커버 영상들의 조회수도 폭등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 함께 겨울바다를 보러 가고 싶은 남자 트로트 가수 1위라는 투표 분야에서도 1등을 합니다. 뭐 사실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그냥 가수 중에서도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할 것 같은데 뭐 겨울바다 안 보러 가고 싶을 이유가 없죠. 축구하는 현장에서도 게릴라 만남에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 수백에서 1000명 단위의 분들이 저녁 시간대에 갑작스럽게 몰렸던 걸 보면 겨울바다 가고 싶은 분들 모이세요라고 하면 아마 전국에 콘서트 참여 인원만큼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팬앤스타 솔로 랭킹도 49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트로트 랭킹에서도 임영웅님이 뭐 엄청난 기간 동안 1위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페넨스타 솔로 랭킹으로 새롭게 집계가 되면서도 49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투표 수만 3,342만 표. 와, 정말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3,342만 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숫자가 5천만 정도 되는데 투표가 3,342만 표니까 거의 60%에 육박하는 득표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신곡 Do or Die가 유튜브 뮤직비디오 인기 순위만이 아니라 멜론 주간 인기상도 4회 연속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메이징하죠? 주간 인기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꾸준히 1등을 했는데 이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4회차도 연속으로 주간 인기상 1위를 차지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심지어 음원 차트 성적을 종합하여서 나오는 결과인데 임영웅님의 애프터 라이크 댄스를 췄던 걸그룹 원곡 가수인 아이브를 제치고 4회 연속 1위를 차지했으니 이 애프터 라이크 댄스를 쳐서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사실 이 중에 멤버 한 명이 감사 인사를 또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쟁에도 대단한 성적을 기록하는 가수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유튜브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 과거 임영웅님이 강원도 횡성 갑천초등학교 동문회에도 떴었고 임영웅님의 이 출신 학교인 성우초등학교에도 떴었는데 이 밑에 영상 보이세요? 임영웅 Do or Die 성우초 후배들 영상 선배님을 위한 깜짝 선물이다라는 영상이 며칠 전에 올라와서 지금 뒤늦게 조회수가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귀엽게 성우초등학교 학생들 선배님인 임영웅님을 위해서 이 Do or Die 댄스를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렸다고 해요. 야, 임영웅님이 이거 분명히 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못 봤으면 꼭 나중에라도 우리 아티스트가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정말 많은 댄스 챌린지가 유튜브, 틱톡, 인스타 다양한 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 임영웅님의 신곡 Do or Die의 위상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임영웅님이 나왔던 성우초등학교 학생들도 우리 초등학교 출신의 임영웅이라는 초대박 가수가 있었대라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막 샘솟고 엄청나게 자신들도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 중에서 어떤 대단한 가수나 연예인이 탄생할지 또 모르는 일입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모교인 성우초등학교에서의 이 영상은 굉장히 뜻깊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과거 영상을 보면 이 갑천초등학교에서도 우리 아티스트가 정말 엄청나게 열과 성을 다해 노래를 부르고 땀을 뻘뻘 흘리고 함께 나왔던 분들과 이렇게 댄스도 하고 춤도 추고 이렇게 와주신 어르신분들 곁으로 다가가서 먼저 손잡고 인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청년입니다. 이 과거 모습을 보면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힘들었고 짠했던 모습 보여주지 마라 속상하다. 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흔적 하나하나가 우리 아티스트의 역사이고 지금의 임영웅이란 가수를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자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 가수가 한순간에 반짝 뜬 스타가 아니라 얼마나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왔고 자수성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런 콘서트에서의 위상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을 마마 어워즈에서 작년에 윤신의 CP가 섭외를 했었죠. 왜 섭외했었죠? 이 이유입니다. 더 이상 임영웅이란 가수는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런데 이 임영웅님을 섭외했던 윤신의 CP가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도전하는 아티스트로서 바라봤기 때문에
마마어워즈에 임영웅님을 초대했었고 실제로 임영웅님이 상을 수상하는 쾌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마어워즈가 이제 24주년을 맞이하면서 일본 도쿄돔에서 28일부터 29일 날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 일본이 전 세계 K-팝 시장의 2위인데 사실 가장 큰 시장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미국 내에 개최하는 것이 이 마마 어워즈의 목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팝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 컨텐츠 기획팀장은 이러한 증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대중음악 시장이 1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지속적으로 트라이 시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는 내년 마마 어워즈 때는 미국에서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마 어워즈 이전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미 LA 콘서트로 단독 공연을 한 슈퍼스타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마마 어워즈가 임영웅님을 아티스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괄 CP가 이미 이렇게 증언을 했죠. 내년에 마마어워즈가 열리면 임영웅님 미국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상식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영종도 아레나. 이 영종도 아레나에 이미 개장 전부터 대관 줄을 섰다. 이 영종도에서 열리는 많은 이 이벤트들을 위해서 대관하기 위해 예약 문의가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죠? 맞습니다. 영종도 인스파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아레나장이죠. 12월 달에 바로 MMA 멜론 뮤직 어워즈가 여기서 진행이 되고요. 나아가선 최근 동방신기 역시 20주년 콘서트를 이 영종도 아레나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20주년 콘서트가 12월 30일에서 31일 날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미 이 영종도 인스파이어는 굉장히 핫한 곳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임영웅님은 마마 어워즈만이 아니라 멜론 뮤직 어워즈 역시 상을 받기 위해서, 무대를 서기 위해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 엄청나게 큰 대형 아레나, 그리고 임영웅님의 마마 어워즈는 또 일본 도쿄돔,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는 필리핀 아레나. 초대형 글로벌 아레나 공연장에서 임영웅님이 아주 그냥 대거 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콘서트도 맞물려 있고요. 그러니 연말로 치달을수록 우리 영웅시대분들, 수호천사님들 행복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이 점점 더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티스트의 소식을 들으시면서 시간이 훌쩍훌쩍 빨리 지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급속도로 추워진 한파 속에서도 임영웅님의 다음 콘서트 일정과 다음 예능방송 출연, 그리고 벌써부터 상암 콘서트에 대한 많은 문의와 기대치, 마마 어워즈 투표까지, 또 MMA 투표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바쁜 팬 활동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11월 달이지만 또 이렇게 임영웅님의 소식을 듣다 보면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 금방 12월, 그리고 새해 신년인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일 텐데요. 아마 임영웅님과의 이 덕질을 하는 그 시간이,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이 덕질을 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몇 배 정도의 차이를 체감하고 계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못해도 3배 정도 그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한 소식을 전달드리면서 보내는 그 시간의 속도가요, 체감되는 그 느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빠른 매일매일인데요.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에 대한 많은 기사들도 엄청 터져 나옵니다. 임영웅, 골프웨어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남자 트로트 가수 1위에 올라섰습니다. 말 그대로 골프웨어까지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다. 자, 이제는 이런 투표에서도 임영웅님이 1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임영웅님의 팬분이 만든 이 골프 영상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티스트 당연히 축구 못지않게 골프도
뛰어난 운동신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웅님의 많은 재주들, 그것이 콘서트 현장에서 많은 댄스 퍼포먼스, 화려한 춤사위로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운동신경이 좋아야 춤도 잘 추는 법이기 때문이죠. 자, 나아가서는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그렇게 재주 많은 임영웅님,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진정한 영웅으로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사의 내용은 바로 김동은 이사님에게 전달한 장애인 축구단의 패딩 선물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임영웅님의 끊임없는 기부와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다시 사회에 전달하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까지 아마 그런 팬 활동이 계속되는 한 올 연말에 있을 이 마마 어워즈에서도 임영웅님의 다관왕이 굉장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많은 시상식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관왕 소식을 많이 전달드렸습니다만 아직 연말에 11월 달에 내년 연초에 남아있는 시상식들까지 각종 시상식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Do or Die 무대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많은 다관왕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일 텐데요. 자, 그 와중에 임영웅님에 대한 이 기록 기사들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번엔 트렌치코트가 잘 어울릴 것 같은 남자 트로트 가수에서도 우리 아티스트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투표로 인해서 1등을 하는 거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사실 트로트 가수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장르의 벽이 너무나 많이 지금 없어져 버린 상태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댄스 챌린지 또 한 번 기사가 쏟아집니다. 국가가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지킨다. SNS를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독도는 우리 땅 챌린지가 많은 K-팝 댄서들의 또는 K-팝 가수들의 노래로서 이 독도 챌린지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이고요. 나아가서는 다양한 가수들도 지금 유명 연예인 안무 영상에 함께 편집이 되면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지금 널리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로도 확대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BTS,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들이 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이 SNS를 향해 번져 나간다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이 기사의 첫 번째 앞에 대목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유명 연예인들이 한 곡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이라고 명명 지은 이 기사의 첫 번째 줄에 누가 거론되어 있습니까? BTS, 임영웅, 아이유. BTS, 임영웅, 아이유. 자, 3대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이름들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의 노래와 이들의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국내의 다른 가수들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기록들을 세워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BTS와 아이유씨와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가 연달아서 계속 올라옵니다. 독도 챌린지에 함께 활용이 되고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이 장래의 벽을 허물기 위한 도전으로서 Do or Die 무지개란 노래도 있었지만 아비앙토도 있었지만 본격 댄스곡으로서 신곡을 냈다라는 건 정말 큰 영향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도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본즉 임영웅 콘서트를 찾아서 건행하우스 부스를 운영했었다. 4만 관객이 운집했다. 아니 소시 많이 들은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벌써 몇 번째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인 기업의 광고주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에서도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고 널리 알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가수 임영웅의 이런
광고 파워를 설명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4만 명이 몰린 이 콘서트 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보다 좋은 광고판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 본죽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이렇게 함께 찾아온 가족분들에게 한 번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주 입장에서는 과감한 도전을 보여주고 있다. 대단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보여주는 광고 모델 파워가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바로 2023 마마 어워즈에서 임영웅님의 투표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특히나 우리 아티스트는 런던보이 노래로서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솔로 부문에도 올라가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하죠. 또 베스트 남자 가수 아티스트에도 후보가 올라가 있고요. 최소 임영웅님은 2관왕 이상, 많게는 3관왕까지도 충분히 마마 어워즈에서 대기록을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월드와이드 팬 초이스 투표로 완성되는 후보 부문에도 우리 임영웅님이 또 올라가 있어서 제 생각이지만 최소 3관왕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상식이 2023년 11월 28일 오후 6시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다관왕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만약 정말 다관왕을 임영웅님이 수상하게 된다면 전 세계 K-POP 팬덤에게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다시 한번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다. 이런 반응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특집 방송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임영웅 더 비긴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청률을 설명을 OTT와 실제 닐슨 코리아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TV조선에서 홍보도 없이 올린 임영웅님의 이 특집 방송편이 워낙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니까 신이 났던 모양입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11월 14일 요번 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임영웅 더 비긴즈가 또 재방영을 확정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특집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5인의 영웅 탄생기, 그때도 주구장창 재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주구장창 했었던 재방송에서도 임영웅님의 방송편 시청률은 항상 높았습니다. 아마 그때의 경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TV조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 더 임영웅님의 특집방송편을 재방영하겠다라고 확정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평일 오전 11시 30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실 방송을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상 팩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 못 보신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세요. 소시 못 보고 넘어가 버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사랑의 콜센터 때나 뽕숭아학당에서 불렀던 임영웅님의 버전의 트로트, 랩, 힙합, 뮤지컬 다양한 노래들을 불렀었던 이 방송 무대가 잘 편집이 돼서 나왔던 특집편이기 때문에 재탕이다, 사골이다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본방사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볼 땐 재방송을 또 시청을 하셔가지고 이 시청률에 또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팬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특집 방송 편처럼 아마 앞으로도 TV조선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송사에서 임영웅님을 초대하는 예능방송 프로그램들의 많은 러브콜이 터질 것이다. 제가 이런 예측을 한번 요번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이 상암 콘서트가 5월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임영웅님의 또 다른 신곡 아니면 2집 정규 앨범이 발매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여러 번 강조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일정 기간을 보면 임영웅님의 올해 콘서트가 1월달에 끝이 나고 5월달에 열리는 앵콜 콘서트 때까지 약 4개월간의 시간이 빕니다. 근데 기억하시다시피 임영웅님은 지금 2집 앨범을 발매하지 않은 지가 벌써 1년 하고도 6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지나가진 않았지만 지나가려 하고 있죠. 그런데 내년 5월에도 발매하지 않으면 2집 앨범이 나오지 않은 지 무려 2년이 됩니다. 2년 동안 정규 앨범이 나오지 않는 가수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1월 달에 끝나는 그 회차 때 2집 정규 앨범을 알리는 깜놀 발표가 있을 확률이 제가 매우 높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임영웅님과 이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요 만남, 요거 다 기억나시죠? 물론 한간에서는 황당 열애설을 일축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지만 그 이전부터 조용수 작곡가와 임영웅님이 만났었던 모습은 여러 번 포착이 됐었다라고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암 콘서트 발표가 있기 전까지도 제가 강조했었죠. 분명히 내년에는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될 수밖에 없고 정말 빨리 발매되면 상반기일 수밖에 없다. 근데 상암 콘서트 발표가 딱 있고 나서 지금 기간을 보니 전국 투어 콘서트가 1월 달에 마무리가 되고 앵콜 콘서트를 하는 상암 콘서트 때까지 4개월간의 시간이 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시기에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을 발매하기 위한 기가 막힌 타이밍이 선정이 되고 2집 앨범을 발매하고 나서 5월달부터 앵콜 콘서트를 한 이후에 임영웅님이 2집 앨범 활동을 또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해처럼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년 후반기죠. 내년 하반기에 2집 앨범 전국 투어 콘서트를 또 해나갈 가능성도 어떻습니까?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상암 콘서트 때가 다가오면 모든 것이 2집 앨범까지 베일을 벗을 수밖에 없다.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떠한 상상을 해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임영웅님이 다대포 해수욕장에 등장했다라는 깜짝 놀랄 제보를 받았어요. 다대포 해수욕장이 어딥니까? 맞습니다. 바로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여기에 왜 임영웅님이 등장을 했나 하고 봤더니 자 바로 이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대회에서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이렇게 멋진 분수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임영웅님의 노래가 부산에서 있었던 불꽃축제에서 등장을 했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 이렇게 다양한 관광지에서조차 임영웅님의 노래가 메인급으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가수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가 단순 트롯 가수로만 보여지던 시대를 훌쩍 지나 정말 대중가수로서 그 인지도와 인기가 방탄소년단, 아이유씨,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런 우리나라 3대 가수의 손에 꼽히는 그런 대단한 슈퍼스타가 되어 있다. 이 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